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남 지역 인구의 3분의 1 가까이가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융결제원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전남 지역의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55만 5천여 명으로 전달보다 7.7% 증가했습니다. 특히 여수, 순천 등 전남 동부권과 나주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신규 주택 공급이 늘면서 가입자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한편 전국의 청약저축 가입자는 2,306만여 명으로 지난해 7월 처음 2,200만 명을 넘어선 이후 9달 만에 100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폭염으로 인한 밭작물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폭염으로 가뭄 피해를 입은 밭작물 면적은 2015년 5,800헥타르에서 지난해 1만 8,400헥타르로 최근 3년 사이 3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밭작물은 씨를 뿌린 직후 토양의 수분 상태가 발화율과 생산률에 큰 영향을 미치고 콩과 팥 같은 두류작물은 가뭄에 특히 취약하다며 물을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관수 시설돼 있는 데는 피해가... 올해 벼 재배 면적과 쌀 생산량이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올해 전국의 벼 재배 면적이 지난해보다 0.9% 감소한 73만 1,000헥타르, 쌀 생산량은 0.2% 증가한 387만 5천 톤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원은 타 작물 재배 지원 사업에도 불구하고 벼 재배 면적 감소폭이 둔화된 반면 쌀 수요가 줄면서 올해도 쌀 초과 공급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여수시 문화원장이 문화원 기금 수천만 원을 유용한 것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지난 24일 문화원장 해임안이 극적으로 가결됐지만 원장 측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문화원장 해임을 위한 긴급 이사회가 열린 여수시 문화원 3층 회의실. 시작도 전에 문화원 회원들이 회의장에 찾아와 이사들과 마찰을 빚으면서 이사회는 20분 정도 늦게 시작됐습니다. 처음부터 인수청약을 할 때 지난달 무산됐던 이사회와 같이 회의 내내 고성이 오갔고 견해차는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 사람들이 왜 또 회의를 해? 임원이나 이사님들을 불신임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수시 문화원 사무국 측은 진통 끝에 이사 15명 중 12명의 동의로 문화원장의 해임안이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원장 직무대행으로 선임된 문화원 부원장은 이사회와 함께 문화원 정상화에 힘쓸 계획입니다. 직무대행 체제에서 언제까지 가고 그다음에는 또 차기 우리 원장을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은 이사들하고 논의해서 아마 선관위를 곧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하지 않을까. 그러나 문화원장 측은 몇몇 이사가 회의장을 나간 사이 날치기로 회의만을 통과시켰다며 정족수 미결로 가결 자체가 무효라는 입장입니다. 갑론을박이 오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빠져나가 버리시니까 막판에 8분이서 그냥 일괄상정 타결한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지금. 공급 유용뿐만 아니라 원장은 지자체 소유의 문화원 건물을 목적외로 사용해 수차례의 지자체의 경고를 받은 상황. 문화원이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원장 해임안 가결이 문화원 정상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순천시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원예 박람회에 한국 정원을 조성해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조성된 한국 정원은 한국 정원 세계의 평화와 교류를 희망한다는 주제를 담고 있으며 어제 중국 현지에서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준공식에 이어 대한민국의 날 행사가 열려 국립남도국악단의 사물놀이 등 문화공연이 함께 펼쳐졌습니다. 순천시가 주민과 함께 찾아보는 마을 자원교육을 추진합니다. 순천시는 지난 2018년 실시한 순천시 마을자원 조사 용역 완료에 따라 앞으로 2달간 24개 읍면동을 돌며 지역에 숨어있는 마을자원에 대한 공론의 장을 갖습니다.
또 향후 주민자치 사업 등 지역 사업에 연계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컨설팅과 여론 수렴에 나섭니다. 5.18 39주년 기념식 때 여야 정치인들이 약속한 5.18 진상규명과 역사 왜곡 처벌을 위한 법안 처리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5월 국회 정상화는 사실상 물 건너갔고 다음 달 국회가 열리더라도 5.18 관련 현안이 처리될지는 불투명합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제39주기 5.18 민주화운동에 참석한 여야 정치인들은 한 목소리로 5.18 관련 법안 처리와 망언 의원에 대한 징계를 약속했습니다. 특별법 개정 문제라든가 그리고 왜곡 처벌법에 대한 그 제정 문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다시는 5.18 정신을 훼손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런 조치를 우선 취해가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 점의 의혹이 남지 않도록 하는데 저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특별법 제정에도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선거제 패스트트랙 이후 국회 파행이 계속되면서 역사 왜곡 처벌 법안은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고 진상조사위 구성도 제자리 걸음입니다. 짝수달인 다음 달엔 국회법상 자동으로 임시국회가 열리지만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패스트트랙 철회 등을 요구하며 국회 복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국회가 열리면 5.18 관련 법안을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을 위해서 일부 조사위원들에 대한 자격요건을 추가하는 그 법안의 통과와 함께 왜곡 방지를 위한 법률안도 함께 통과될 가능성이. 하지만 국회가 열리더라도 6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 처리와 노동임금 관련 민생 법안 등이 산적해 있어서 5.18 관련 현안이 후순위로 밀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하반기로 접어들면 여야 정당이 총선 체제로 돌입하고 선거제 개혁과 지역구 개편 등이 전국의 핵으로 떠오를 전망이어서 5월 현안들은 내년 40주년을 기대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고흥군이 모바일을 활용한 스탬프 투어로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돕습니다. 고흥군은 지역의 관광지를 방문하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스탬프를 획득하고 획득한 스탬프 수에 따라 동강면 만남의 광장 내 기념품점과 농수특산물 판매점에서 손수건을 비롯한 지역 특산물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모바일 스탬프 투어 관광 콘텐츠가 지역 관광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고흥의 맛집 소개 등 필요한 정보도 함께 제공해 지역 여행의 재미와 즐거움을 더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활용하는 생활 SOC 제안 공모 사업을 실시합니다. 순천시는 정부의 생활 SOC 3개년 계획 발표에 따라 다음 달 20일까지 보육, 의료, 문화, 체육시설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인프라와 관련한 순천시 생활 SOC 제안 공모를 진행합니다. 이번 공모는 아이디어 제안과 사업계획 제안 등 모두 2개 부문이며 순천시 시정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공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성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일자리 박람회가 여수에서 열립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오는 29일 여수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주관해 여수 흥국체육관에서 개최하는 이번 행사에는 모두 270개 기업이 참여해 직성 면접 등을 통해 400여 명의 여성 인력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이날 현장에는 인재채용관과 여성창업관, 취업 컨설팅관 등 5개 범주로 60개 부스가 마련되며 주부 참가자들을 위해 어린이 놀이방도 준비됩니다. 광양시가 관내 대표 특산품인 매실을 대체하기 위한 신품종 육성에 나섭니다. 광양시는 최근 재배 면적 확대와 소비 감소 등으로 매실 재배를 포기하는 농가가 늘면서 새로운 소득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